처음 뵀지만 송원재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부실 기업이다, 뭐 좀비 기업이다, 뭐 구조조정 이게 이제 뭐 최근에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지금 뭐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구조조정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도 기업 활력법인가요? 원샷법이라는 걸 뭐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가장 뭐 최근에 좀 시적절한 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발표자 입장에서 그럼 뭐 지금 제가 어떤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좀비 기업하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토론 자료를 좀 작성했습니다. 저는 좀비 기업하고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는 역시 이제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그 정상 기업보다 좀비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 이제 어떤 자원 배분의 어떤 효율적 문제가 비효율적으로 더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기존 연구 뭐 까발레로라든지 정대 연구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비 기업의 어떤 금융 지원 자체가 어떤 고용이나 투자, 그다음에 생산 부분에서 이제 뭐 비효율적인, 비경제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어떻게 이제 달성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비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가령 이제 지금 최근에 뭐 뉴스를 보고 하면 이제 좀비 기업이란 의미가 뭐 그러면 정말 이제 재무적 뭐 공기형 기업이나 제약 기업이나 이렇게 이제 재무적으로 힘든 기업이냐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좀비 기업을 정의한다는 부분은 어떤 선별과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 이 좀비 기업을 이제 선별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거냐 하는 하우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좀 거창하게 좀 이야기하자 그러면 국가 경제적으로 아마 기업 정책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형태로 좀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 일단 정대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은 금융 지원을 받은 잠재 부실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 지원을 받는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잠재 부실 기업이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금융이 이제 일단 뭐 민간 금융하고 이제 정책 금융으로 나눠질 텐데, 그러니까 민간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정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럼 이제 이 금융 지원이란 게 결국 이제 정책 금융에 이제 제한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정책 금융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한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잠재 부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한편으로 보면 뭐 재무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공경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뭐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 어떤 가치 자체가 불확실한 그런 기업이 아마 좀비 기업이 아닐까.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그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좀비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기업을 좀비 기업으로 선별하고 그런 기업을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할지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좀비 기업 대상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중소기업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 금융의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민간 기업, 민간 금융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유사 정책 금융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융회사가 A라는 계열사가 좀 부실해서 돈을 뺀다라고 하면 다른 계열사들의 어떤 CFO들이 담합해서 그 금융회사와 거래를 단절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한 어떤 계열사에 들어갔을 때 먼저 이런 부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뭐 그 검증하고 만약에 다른 그 채권자에 비해서 먼저 발을 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왕따 당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의 레퓨테이션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종 이렇게 관치 금융의 어떤 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가 주체는 있으되 실행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반면에 중소기업은 분명히 이제 정책 금융 효과가 있긴 한데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중소기업이 이제 상장 기업에서 이제 외감 기업, 그다음 비외감 기업, 소호, 그다음에 벤처 기업 이렇게
계속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실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 좀 더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시된 자료로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계속 관계금융 형태로 계속 이제 진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관계금융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사실은 정책금융의 어떤 그 선별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책금융에 대한 어떤 역할이 뭐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주체도 없고 실행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뭐 사실 제가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요 그 좌표라는 게 제가 뭐 좀 마련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X축이 이제 부채 비율이고요. Y축이 이제 유형자산 증가율,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요 좌표를 볼 때 저희가 2000년부터 최근 2015년 상반기까지 상장 기업은 뭐 1,60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컨트롤해서 이제 한 1,200개 정도 상장 기업 대상으로 했는데요. 평균치를 살펴보면 제가 요 좌표에서 보면 이제 크게 구간을 네 구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을 많이 조달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성장 단계의 어떤 기업군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재무 비율이 줄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성숙 단계 기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투자까지도 줄이는 뭐 위축되는 그 쇠퇴 단계 기업군이 있을 테고요. 나머지 이제 투자도 줄이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한계 단계 어떤 기업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면 2000년부터 이제 기업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 이렇게 성장해서 한계 단계에 가서 다시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성숙 단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 성숙과 쇠퇴 단계 요 정도에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어떤 기업들 상황 자체가 성숙과 쇠퇴 어떤 단계에 머물면서 약간의 어떤 뭐 어떤 호재에 따라서 이제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경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좀비 기업이 이제 뭐 많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환경으로 이제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걸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이후로 상장 기업의 어떤 평균치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전기가스업, 뭐 자동차업, 뭐 건설업, 이제 조선업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성장 단계에서 이제 한계 단계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은 더 심화된 어떤 형태로 가고 한계 단계에 머물고 있고, 유통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장해서 뭐 이 쇠퇴 단계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좀비 기업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좀비 기업의 정의 자체도 사실은 재무 공경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가 좀 불확실한 어떤 기업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좀비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산업별로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획일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진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좀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2013년에 15년까지 어떤 업종별 재무구조 이제 포지셔닝을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조선이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이죠. 조선, 건설, 뭐 해운이 포함되어 있는 운수창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계 단계의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부실 구조조정 이야기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이 업종에 포진되어 있는 뭐 대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물론 성숙과 쇠퇴 단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뭐 부실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비 기업과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논문 관련해 좀 코멘트를 드리고 제 뭐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참 잘 읽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어쨌든 기존 논문이 이제 상장기업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이게 중소기업으로 좀 뭐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또 재밌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외부 효과 이런 거 재밌게 좀 뭐 읽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뭐냐면 과연 좀비 기업과 정상 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시나리오대로 하면 좀비 기업에 만약에 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정상 기업의 고용이나 투자, 생산이 줄어든다 그런 가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면 이제 좀비 기업과 정상 기업이 과연 얼마나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 이 좀비 기업이 뭐 미래 가치가 불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래 미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퇴출되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좀비 기업과 성숙 기업은 상당히 경쟁 구도가 약한 경합 구도가 아닌 오히려 어떤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의 어떤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논문에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비 기업에 대한 자산이 늘어날수록 그 전체 투자는 줄고 정상 기업 투자는 이제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 시나리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하면 좀비 기업에 투자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그 좀비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좀비 기업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의미죠. 상대적으로 보면 정상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정상 기업들이 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비경제성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에 더 투자하는 그 부분들을 오히려 정상 기업 부분에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나타난 결과보다 오히려 더 상승되는 투자나 생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연구 대상 기간이 지금 2002년부터 이제 2012년인데 사실은 저희가 금융 위기의 어떤 주범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왔고 저희들이 큰 타격은 좀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경기 부양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많이 이제 호황을 좀 누렸는데 그 사이 기간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조금 애매하게 나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저성장기가 조금 더 연장되고 확장되고 이런 연구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교수님 연구 결과가 좀 더 선명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대상이라는 게 지금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보통 지금 뭐 저희가 정의가 중소기업이 이제 매출액 1,000억 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1,000억 아래에도 굉장히 그 단계별로 다채로운 어떤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좀 나눠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형태로 조금 논문을 좀 디벨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조금 소개드린 말씀과 더불어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이제 정책 금융은 어쨌든 간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정책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민간 금융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쪽으로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민간 금융 주도로 그러니까 뭐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들이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가는 게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과연 그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도나 정책에 대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중소기업 단위 대기업은 그렇다 치고 중소기업 단위로 한번 내려가 본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과연 이제 관여할 거냐? 정책금융 사실 더 접근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상반기 때도 사실 은행 쪽에 문제가 좀 컸습니다. 기술금융 쪽에 대해서 이제 은행 쪽이 많이 대출을 해주도록 이제 융자나 투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푸시를 한 부분인데 그 은행 같이 이제 상위 금융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하위 단계의 어떤 기업체들을 상대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여전업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회사들을 갖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좀 마련한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아마 그 구조조정이 좀 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